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답답한 마음에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최근 미국 관련 대선 뉴스를 보면 너무 답답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다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영상으로 찍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트럼프와 해리스의 박빙의 승부, 여전히 알 수 없는 승부의 행방, 현지 분위기나 실제 상황은 전혀 다른데요. 우리나라 언론은 왜 이렇게 보도를 했을까요? 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가장 큰 문제점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언론들이 계속 보도했던 박빙 구도, 이게 잘못된 분석이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전체 득표율 트럼프 51%, vs 해리스 49%, 초박빙입니다. 이런 분석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아세요? 미국 대선의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에요. 미국 대선은 전국 단위 선거가 아니에요.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전체 득표율로 대통령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요, 50개 주별로 따로 선거를 치러요. 각 주의 승자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다 가져가요. 선거인단의 수는 주마다 달라요. 그러니까요, 어떤 주에서 51대 49로 이겼다고 해도요, 그 주는 전체를 다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플로리다주에 29개의 선거인단이 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51%, 해리스 49% 이렇게 해보자고요. 그렇게 됐을 때 결과는 트럼프가 29개의 선거단을 모두 가져갑니다. 2%도 차이가 안 나는데요. 반면에 캘리포니아주는 54개의 선거인단이 있어요. 해리스 65%, 트럼프 35% 이렇게 나왔다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해리스가 54명을 모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득표율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각 주별로 누가 이기느냐가 전체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합주가 핵심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경합주예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 경합주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했거든요. 그냥 접전을 벌이는 주라고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 경합주가 미국 대선의 승패를 결정해요. 그럼 이 경합주들의 승패가 왜 중요할까요? 간단해요. 다른 주들은 이미 결과가 뻔해요. 캘리포니아 무조건 민주당이에요. 텍사스 거의 항상 공화당이에요. 그런데 경합주는 달라요. 승자를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이겼을 때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다 가져가기 때문에 예상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봐야 했던 거는요, 주요 경합주들을 한번 보면요, 첫 번째 플로리다 29명이고요. 트럼프가 우세했어요. 왜냐고요? 은퇴자들이 많은 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향 자체가 보수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9명의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갈 수가 있었겠죠. 펜실베니아주 19명이에요. 역시 트럼프가 우세했어요. 왜냐고요? 노동자층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러스트벨트의 핵심 주가 돼요. 세 번째 텍사스예요. 40명이고요. 당연히 트럼프가 강세예요. 전통적으로 공화당 기반이에요. 선거인단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상황인 걸 생각해보면요, 트럼프가 꽤나 유리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은 계속 박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더 이상했던 거는요,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어떻게 될까? 해리스의 도전이 역사를 바꿀까? 이런 식의 보도였거든요. 바로 전날까지도 해리스가 된다, 이런 걸 봤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실제 선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마치 해리스가 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도대체 왜 이렇게 보도를 했을까요? 제 생각에요,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점은요, 첫 번째로 미국 선거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선거인단 제도를 제대로 설명하는 게 없었어요. 항상 뭐 퍼센트만 갖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경합주의 중요성을 무시했어요. 안전한 보도에 집착을 했던 거죠. 박빙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든 변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책임질 일 없는 애매한 보도만 계속 냈던 거죠. 자극적인 소재에만 집중을 했고요. 실제 분석보다는 흥미 위주로 보도를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현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요. 다른 매체의 보도를 그냥 그대로 해석하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현지 언론은 달랐거든요. 핵심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우세하다. 러스트벨트의 주들의 표심이 트럼프 쪽으로, 경합주 경제 지표로 본 트럼프의 강점,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분석이 나왔거든요. 전체 득표율 같은 의미 없는 숫자에 현혹되지 않았죠.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분석의 차이가 컸다고 보여져요. 현지의 언론은요, 주별의 선거 인단수를 분석했고요. 경합주의 동향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과거 투표 패턴을 연구를 했고요. 현장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었죠. 우리나라 언론은요, 계속 전체 득표율만 보도를 했거든요. 그거로 뽑는 거 아니에요. 박빙이다라는 말 연발했죠. 흥미 위주의 기사만 냈고요.
단순히 해외 뉴스만 번역하기에 바빴어요. 그럼 이게 왜 문제일까요? 왜냐면 시청자들이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도 트럼프가 확실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보도 보면서 좀 헷갈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이제서야 찍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길까? 진짜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가? 왜 이렇게 다르게 보도를 할까? 이번에는 정말 언론에서 보도 자체를 잘못한 거예요. 마치 5대5의 승부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보도를 했고요. 실제 상황과는 다른 판단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기대감을 조성시켰고요. 정확한 분석을 하지 못했고요. 책임감 있는 보도는 없어졌어요. 전문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느껴져요. 솔직히 저 같은 방구석 유튜버가 봐도 조금 아니다 싶었는데요. 뉴스에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시스템을 이해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각 나라마다 선거제도가 좀 다르거든요. 단순 숫자로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것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전문성이 필요해요. 현지 사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데이터를 보면서도 어느 정도 분석은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정말 책임감 있는 보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박빙이다라는 말만 할 게 아니라요. 정확한 분석과 예측이 필요하고요. 시청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겠죠. 제 생각에 언론사들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미국 대선 보도는요, 우리나라의 한계점을 명확하게 보여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전문성이 부족하고요. 저 뉴스 보면서 틀린 거 은근히 많이 봐요. 앞에 삼성 영상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요. 보다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보도를 하지? 이런 거 좀 있거든요. 안일한 보도 자세가 문제고요. 너무 선정적으로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걸 계기로 우리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져요. 더 정확하고 더 전문적으로요. 더 책임감 있는 보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 언론이 먼저 바뀌어줘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 우리나라 언론이 바뀌어야 될지에 대해서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